네, 안녕하세요. 저는 차도리 유미쌤 차유미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피처의 아주 유명한 그래머 책을 함께 나눠보고 그다음에 문법 액티비티와 다양한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팁들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전에 우리가 함께 볼 교재를 먼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많이 알고 계실 건데 My First Grammar와 My Next Grammar를 같이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문법 교재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를 또 같이 말씀을 드리고 함께 간단한 거지만 만들어 보는 시간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에 좀 호응이 좋으면 나중에는 수업 때 제가 뭐 만드는 거 이런 것도 좀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그런 경험이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런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웹이나 화면을 제가 공유를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전체 화면을 보이시죠? 자, 오늘은, 같이 한번 이제 보면 좋으실 건데, 문법 하면 이 퓨처, My First Grammar와 My Next Grammar로 문법 실력을 키워요라는 내용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늘 이제 세미나 할 때마다 이제 안내를 드리는데, 이 PPT는 제가 카페에다가 올려드릴 거니까, 네, 궁금한 점 있고, 이거 꼭 기억해야 돼 해서 너무 사진을 찍거나 정리하시는데 시간 많이 들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우리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항상 교재를 먼저 이제 저랑 같이 함께 보시고 그다음에 교재를 활용을 해보실 수 있도록 후기 이벤트를 진행해서 교재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참석을 하고 그다음에 들으면서 캡처를 많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뭐 교재 소개를 하는 중간 PPT 잠깐 하나 정도 캡처를 하셔도 되고 이거는 기억을 하면 좋겠다 했던 거 캡처 한두 장만 하셔가지고 이거를 이제 세미나 끝나고 나서 시간적 여유를 언제까지 올려주세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 카페에다가 후기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매니저님이 소개를 간단하게 이제 해주시면서 글을 써주실 건데, 참고로 잠깐 팁을 드리자면, 저랑 같이 오늘 만들 미니북 활용하시는 이런 모습을 같이 적어주시면, 조금 더 선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끝나기 전에도 한 번 더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세미나 참석을 하시고 계시니까 중간중간 뭐 한두 장 정도만 참여하고 있다는 캡처 해주셔가지고 뭐 어떤 화면도 괜찮아요. 제 얼굴이 나와도 괜찮고 사실 얼굴을 캡처를 하면 거의 표정이 뭐 입 벌리고 있거나 눈을 감고 있거나 막 이렇더라고요. 네, 그래도 괜찮으니까 어차피 우리끼리만 볼 거니까 네, 후기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컨텐츠입니다. 오늘은 그래머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그래머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시지만 사실 어떤 교재로 시작하느냐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특히 어린 친구들과 문법을 공부할 때 교재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이 퓨처의 My First Grammar와 My Next Grammar를 선택해서 수업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교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 교재를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북도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그래머 액티비티도 함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까지 이렇게 총 6단계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그래머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사실 문법하면 아이들이 한숨부터 쉬는 그런 영역인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을 준비하신 선생님들도 아이들이 좀 재미있게 수업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시는 그런 영역인 것 같은데요. 이 퓨처의 교재. 그러면 우리가 왜 문법을 배울까? 이거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거든요. 자, 문법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뭔가 시험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면서 문법을 잘해야 점수를 잘 받는다. 문법 문제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거를 열심히 해서 그래서 약간 문제를 해결하는 성적을 잘 받기 위한 이런 정도로 많이 이제 치중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어린 친구들에게, 그리고 문법의 사실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조금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바르게 쓸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 어린 친구들에게는 문법을 잘 이렇게 탄탄하게 실력을 쌓아 놓으면 아이들이 말할 때, 뭐 글을 쓸 때, 문장을 이렇게 만들 때,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 문법을 배우는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특히 어린 친구들에게는 문법을 가르칠 때 중점이 되어야 되는 것들이 좀 중고등 학생들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문법을 가르치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교재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까? 그래서 특히나 어린 친구들에게 문법을 가르칠 때는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일 먼저는 재미있어야 하고. 사실 재미가 중요하죠. 어린 친구들에겐. 그리고 쉬워야 하겠죠. 어려우면 안 되고요. 또 세 번째로는 명확하게 그러니까 너무 설명이 길다거나 이러면은 아이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쉽고 재미있고 분명한 것.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어떻게 아이들과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할 수 있을까? 어떤 교재가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교재를 쓰는 이유를 한번 제가 교재의 내용과 함께 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먼저 clear and concise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문법 교재를 봤을 때 한눈에 딱 명확하게 이거는 이거구나라고 볼 수 있게끔 정리가 되어 있는 교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왼쪽은 My First Grammar 교재의 내용을 제가 갖고 왔고요. 오른쪽은 My Next Grammar예요. 두 개 다 보면은 우리가 배울 것을 한 번에 딱 차트로 간단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요번에 이걸 배우는구나라는 것들 이제 눈으로 먼저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들이 어떤 내용을 배웠는데 그거를 다시 이렇게 점검하지 않고 다시 새로운 것만 배우면 앞에 배웠던 건 다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표절 교재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존에 배웠던 내용을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반복하고 그 위에다가 조금씩 더 붙여나가서 약간 나선형 구조로 학습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재도 마찬가지로 지난 과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내가 문제를 풀면서 뭔가 틀렸던 문제는 어디에서 배우면 좋을지도 다 표시가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지난과에 배웠던 것을 잊지 않고 거기에다가 더 쌓아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My First Grammar도 문제를 풀면서 이전에 했던 문제를 이렇게 누적해서 풀 수 있는데 그 내용도 담겨 있고요. 또 오른쪽에는 기존에 이제 새로운 과를 나가기 전에 기존 과를 한번 퀴즈를 풀면서 내용을 한번 다시 점검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시각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문법 교재인데 사실 My First Grammar를 펼치시면 이게 진짜 문법 교재일까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알록달록 그림도 되게 귀엽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교재는 재밌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조금 더 문법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교재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귀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재미있게 아이들에게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렇게 전치사 같은 경우는 그림으로 아이들이 그림만 보고도 이게 어떤 표현이구나를 먼저 알 수 있게끔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법은 다른 영역도 그렇지만 사실 계속 아이들이 그냥 이론적으로만 배우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문법을 우리가 배우는 것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론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걸 활용을 해봐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반복하고 다시 써보고 이렇게 하는 활동들이 교재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도 아이들이 그냥 문법 배웠던 거 문제로만 그냥 한 번씩 풀고 마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내가 다시 문장으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재미있는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재미있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교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이들 중심, 학습자 중심의 활동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림을 직접 그려본다든지 아니면 이제 문장을 틀린 거를 X하고 문장을 뭐 순서를 맞춰가지고 해본다든지 아니면 보드게임처럼 이제 게임을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거를 쭉 가지고 재미있는 뭐 이렇게 리뷰를 하면서 게임을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 다양한 문제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활동 자체도 아이들이 좀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문법은 하나하나를 배우고 나서 어쨌든 아이들이 내가 문장을 말하고 글을 쓸 때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퓨처의 교재들은 문장 안에서 이 문법을 활용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양한 내용을 배웠으면 이거를 문장 안에서 풀어보고 또 짧게 글을 써보고 하는 그런 활동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직접 문법 배웠던 것을 나의 글로, 나의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또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교재, 우리가 아이들이 어린 친구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할 때 문법이 이제 강조돼야 되는 것들을 이퓨처 교재와 함께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그러면 이제 My First Grammar와 My Next Grammar의 교재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My First Grammar입니다. 이렇게 총 3권의 교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스튜던북과 워크북, 그다음에 티처스 매뉴얼 이렇게 해서 3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내용들을 보시면 우리 아이들이 재미있게 쉽게 따라가면서 학습을 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다가 워크북까지 같이 이제 학습을 하면 아이들이 영어로만 써있던 그런 이제 내용, 문법 내용을 한글로 다시 한번 한글 워크북을 보면서 아, 이런 내용이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한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서 또 좋고요. 그리고 티처스 매뉴얼 같은 경우는 레슨 플랜과 다양한 활동들, 수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레슨 플로우가 다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수업을 하실 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My First Grammar의 교재 특징을 한번 그림과 함께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문법 교재지만 문법 교재 같지 않은 교재.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 사실 My First Grammar 같은 경우는 문법을 처음 시작하는 어린 친구들 대상의 교재이기 때문에 처음 배울 때 문법 재미없어요. 너무 지루해요. 이런 생각하지 않고 재밌게 수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고 문법 설명도 간단하지만 명확해서 아이들이 받아들이기 쉽다라고 설명을 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뭔가 명사, 동사, 파트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배우고 지나가면 아이들이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퓨처 교재에는 자연스럽게 하나를 배웠으면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는 하나를 더 더해서 점점점 쌓아갈 수 있게끔. 그래서 교재 1, 2, 3권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학습을 할 때 아이들이 기본 개념에서 점점점 확장해 나가면서 반복하고 누적할 수 있다라고 특징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간결하고 깔끔한 문법 설명을 통해서 아이들이 쉽게 문법 내용을 기억할 수가 있어서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지난 것들을 다시 볼 때도 기억이 나지 않을 때도 앞에 그 차트만 딱딱 봐도 기억을 하고 정리를 할 수가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추가 학습도 재미있게 이퓨처의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조금 더 재미있게 게임도 하고 수업에서 아이들이 부족한 점은 재미있게 게임처럼 익힐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과 다양한 추가 자료가 무료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커리큘럼 같은 경우도 지금 1, 2, 3권을 다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뭐 명사, 동사 하나하나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1, 2, 3권에 조금씩 다 확장되어 볼 수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My Next Grammar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조금 아이들이 컸죠. 네, 조금 이제 진짜 실사 그림이 있어서 좀 이제 처음 그 교재보다 어린 친구들이 아니라 조금 큰 친구들이 이제 학습을 하는 교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스튜던북과 워크북, 그다음 티처스 매뉴얼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My First Grammar와 비교하면 조금 이제 형님들이 배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교재 이제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되게 명확하게 오늘 배울 내용을 정리를 하고 있어요. 차트만 봐도 아이들이 이런 개념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간결하고 확실하게 문법을 설명해주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활동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My Next Grammar 같은 경우는 문장을 직접 짧은 글을 이제 읽어보고 내 글로 한번 바꿔 써볼 수 있는 이런 활동들도 하면서 문법이 자연스럽게 글쓰기로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나선형 구조로 이렇게 학습을 반복하고 확장해 나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리뷰를 하면서 이제 내가 틀린 문제들, 내가 정확하게 이제 짚고 넘어가지 않았던 거 아니면 알고는 있었지만 잊어버린 것,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면서 다시 한번 학습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탄탄한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교재의 레벨 차트 뒤에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1권에서 어떤 내용이 이제 배웠는데 2권, 3권 나가면서 약간 동사의 CJ 파트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앞에 어느 관지 다시 한번 찾아볼 수도 있어서 유용하고요. 아이들에게 먼저 교재를 이제 받거나 이제 수업을 하실 때는 레벨 차트를 따로 이제 출력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보면서 학습을 하고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좋아요. 자, 그래서 My First Grammar의 수련북을 통해서는 문법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다. 그래서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문법 설명도 간단하지만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분명하게 오늘 배울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고 재미있게 수업을 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렇게 배웠던 것들을 이제 워크북을 통해서 한 번 더 문법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또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아이들이 실력을 쌓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TM 같은 경우는 티처스 매뉴얼은 수업 구성,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부가자료는 무엇이 있는지, 레슨 플랜을 통해서 수업을 이제 어떻게 진행하면 될지를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My Next Grammar 같은 경우도 이제 문법 설명을 딱 한 번 다시 배우고 다양한 문제를 풀고 그다음에 글을 쓰면서 탄탄한 문법 실력을 쌓을 수가 있고요. 또 워크북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솔직히 이제 초등까지는 문법을 가지고 뭐 시험을 보거나 하는 건 없지만 이제 중학교 가면은 아이들이 여태까지는 문법 용어 자체를 되게 낯설게 배우지 않았는데 중학교 가면 갑자기 뭐 문법 용어를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당황하지 않고 이제 워크북을 통해서 용어도 한번 다시 익숙하게 연습을 하고 갈 수 있어서 워크북까지 학습을 하고 넘어가면 좋죠. OTM 역시 마찬가지로 수업 준비하실 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My First Grammar와 My Next Grammar를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교재를 멋지게 활용을 하시려면 자, 레슨 플랜을 활용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내가 수업을 이제 준비를 하신다. 꼭 학교나 학원이나 공부방에서 뿐만이 아니라 집에서 내 아이를 가르칠 때도 먼저 이렇게 레슨 플랜을 먼저 보고서 이 부분을 어떻게 시작을 하고 어떻게 활동을 하고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지를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레슨 플랜을 가지고 수업을 준비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티처스 매뉴얼도 활용을 하시면 제가 계속 강조를 하지만 이제 내가 문법 수업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좀 고민이 된다 했을 때는 티처스 매뉴얼에 도움을 받으셔서 수업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퓨처 이북을 활용해서 수업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네, 이북에서 이제 예전에는 수련북만 볼 수 있었는데 이제 월북까지 다 담아놨기 때문에 활용하시기가 굉장히 좋아요. 꼭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부가자료도 꼭 다운받으셔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수업이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이퓨처의 카페, 홈페이지, 그리고 이 스마트 캠퍼스 꼭 활용하셔서 이 세 군데는 즐겨찾기 하셔가지고 자주 방문하시고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에 다양한 부가 자료와 또 제가 준비한 액티비티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퓨처의 교재 부가 자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PPT도 사실 교재 자체에도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할 때 큰 화면에다가 오늘 배울 내용을 먼저 띄워놓고 아이들과 이제 설명을 하면서 수업을 하고 싶다 하실 때는 PPT를 다운받으셔가지고 이거를 띄워놓고서 수업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끔 인터넷이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내가 수업하는 환경에서 그럴 때도 이 PPT를 활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워크시트 같은 경우도 다양하게 이제 과마다 있기 때문에 이거 출력하셔가지고 보시면 아이들이 한 번 더 한글로 문법을 정리하고 문제를 풀어보고 정리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고요. 테스트, 그다음에 그래머 차트 이런 것들도 출력하셔가지고 이거를 테스트 같은 경우는 사실 문법을 배우는 것도 아이들이 힘든데 여기다가 자 이제 시험을 볼 거야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테스트 같은 경우도 게임처럼 활용을 해주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머 차트는 제가 이제 이따 만들 뭐 미니북 이런 것에서도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니까 네, 출력하셔가지고 작게 또는 크게 출력하셔가지고 뭐 교실에 붙여놓으셔도 되고 아이들 직접 노트에다가 작게 잘라서 붙여놓으면 되고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예전에 그 문법 웨비나에서 랩북을 만드는 거를 소개를 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기존 버전인데 두꺼운 파일이나 종이 파일 있잖아요. 그거나 아니면 두꺼운 종이를 가지고 이제 접어서 활용을 하는데 그냥 그 종이를 원래 그냥 이런 종이가 있으면 얘를 반을 이렇게 접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2단 문처럼 이렇게 만들어 접고 얘를 하나 붙여가지고 만드는 거를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뭐 종이를 도화지나 파일을 준비한다. 그리고 다양한 뭐 템플릿, 그러니까 이렇게 뭐 여는 거라든지 다양한 모양 같은 것들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기존 제 그 문법 세미나 자료를 찾아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 자료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랩북은 아이들과 다 같이 수업이 많은데 아이들과 만들기는 사실 좀 어렵죠. 왜냐하면 준비물도 많고 출력해야 될 분량도 굉장히 많아서 시간과 품이 되게 많이 들어요. 만들어 놓으면 너무 좋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들면 좋지만 이거는 조금 하기 어렵다. 나중에 만들어야겠다 생각만 하셨다면 이제는 조금 간단하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 아이들 스스로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양한 부가트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 앞에 두 개는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어렵겠죠. 되게 어렵고 만들려면 준비도 막 재단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이 너무 좋으니까 소규모로 수업을 하거나 내가 아이와 집에서 수업을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사이트 제가 주소도 다 이제 나중에 정리를 해서 링크도 다 바로바로 가실 수 있게 걸어 드릴 거거든요. 거기에 가시면 어떻게 재단하는지 영상 뭐 이렇게 만드는 것들도 다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이번에 여름방학 때 아이들과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스타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접었다가 이렇게 펼쳐가지고 묶으면 이렇게 진짜 별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만들어 보면은 아 원리가 간단하구나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한번 여름방학 프로젝트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앞에 거 두 개 너무 어렵다. 이거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두 가지 간단한 부가트가 있는데요. 얘는 말 그대로 스트레치북이라고 해서 점점 이렇게 접었다가 쭉 펼쳐지는 거 제가 오늘 같이 만들려고 준비했던 부가트입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메이즈북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하나의 책이었는데 열면 계속 이렇게 미로처럼 쭉쭉쭉 나오는 그런 책이에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부가트 보여드렸던 건데 이렇게 교재 종이를 잘라가지고 우리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래머 차트 같은 거 붙여가지고 아이들이 우리가 이런 거 배울 거야 라는 것을 먼저 알 수 있게끔 해주고 여기다 이렇게 슬립
할 수 있는 종이를 붙여가지고 여기다 직접 아이들 쓸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귀여운 이런 것들 잘라가지고 붙이고 써보고 하면서 부가트를 만들 수가 있었죠. 이렇게 네, 요거는 조금 품을 들인 부가트 버전이고 레드 버전이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거는 아주 간단한 귀엽고 아이들 손에도 쏙 들어가는 쬐끄만 책이에요. 굉장히 귀엽죠. 자, 이렇게 My Next Grammar 쬐끄맣게 우리 교재 이제 사진이 다 카페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거 다운받으셔가지고 출력하셔서 붙이시면 돼요. 아니면 My First Grammar 같은 경우 이렇게 아이들에게 직접 그려보라고 해도 좋아요. 아이들은 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니까 표지도 네, 만들 수가 있고요. 자, 요건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쭉 커지는 책이에요. 되게 귀엽죠? 근데 제가 앞에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펼치면 정말로 우리가 배우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명사, 뭐 관사, 동사 이런 것들, 대명사 이런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쭉 이렇게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붙일 수 있는 자료도 제가 링크 다 찾아서 알려드릴 거니까 네, 이것도 아이들과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 퓨처의 자료를 출력해가지고 작게 붙여주셔도 좋아요. 아이들이 사실 그냥 이렇게 만드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누구나 다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카페에 다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메이즈북인데 얘도 이렇게 앞에다가 귀엽게 My First Grammar 또는 My Next Grammar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그냥 봤을 때는 일반 책처럼 생겼는데 쫙 펼치시면 이렇게 제가 작게 워크시트 뭐 이런 걸 붙였거든요. 이렇게 하시고 자 얘는 사실 이렇게 제가 잘 펼칠 수 있을지 살짝 고민했는데 자 메이즈북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나 펼쳐지죠. 펼쳐지고 그 다음에 또 펼쳐지고 또 밑으로 내려가고 벌써 이렇게 됐죠. 근데 제가 많이 보여드리려고 많이 했어요. 올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내용은 적지 않았는데 아이들과 함께 직접 만들어 보시면 되게 재미있을 거예요. 귀엽고 네. 어디까지 갈 수 있나 선생님 도대체 어디까지 펼쳐질까요? 제가 하나 더 했어요. 되게 귀엽죠. 이런 거는 너무 작으니까 아이들이 작게 글씨를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메이즈 정말로 미로처럼 쭉 이어지는 그런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좋은 점은 재미있기도 하거니와 그냥 잘라서 붙여주기만 하면 돼요. 조금 작게 만들어서. 그래서 원래 이 사이트 만들 수 있는 그 부가트 책 그 사이트에는 굉장히 정확하게 재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붙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만들어 보니까 그냥 하나만 사이즈를 딱 정해 놓고 여기보다 조금 작게 이렇게 해서 붙이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재단을 그렇게 정확하게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책은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한번 우리 같이 만들어 볼게요. 제가 색종이랑 조금 두꺼운 종이를 준비를 했는데 자, 이렇게 종이를 접어주시면 되거든요. 한 장 이렇게 있으면 먼저 절반을 이렇게 접어주세요. 절반을 접어주시고 펼쳐서 또 이번에는 반대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십자로 접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또 펼쳐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삼각형 이렇게 사선으로 접어주세요. 그럼 총 3번 접었죠? 네. 십자로 접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각선 가로 이렇게 길게 접어주시면 이렇게 해서 딱 펼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접을 수가 있어요. 요거는 처음에 여기만 그 모서리가 딱딱 들어갈 수 있게 잡아주시고 넣어주시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고 이렇게 펼쳐보면은 이렇게 약간 열리는 것처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접어주시고 얘를 2장을 접었잖아요. 그러면 사실 얘를 이렇게 그냥 붙이셔도 사실은 돼요. 이렇게 각각의 여기 끝에다가 풀칠해가지고 이렇게 붙이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펼쳤을 때 아까처럼 이렇게 바지런하게 펼쳐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얘를 이렇게 맞물려가지고
맞물려서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이렇게 합체하는 것처럼 맞물려서 풀칠을 해주시면 펼쳤을 때 마치 하나의 종이인 것처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그냥 펼쳐서 만약에 좀 어렵다 그러면 그냥 색종이 제가 지금 일부러 앞뒤가 다른 거를 색깔을 만들어 왔는데 아이들과 할 때도 사실 처음에는 양면이다 그러면 똑같은 색 말고 좀 다른 걸로 무늬가 다른 걸로 해주시면 더 좋아요. 아이들이 헷갈리지 않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칠 여기에다가 해가지고 붙여주시고 접으시면 그다음에 얘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한 번에 이렇게 열었을 때 쭉 딸려서 올라오게끔 됩니다. 이거는 좀 얇은 건데 두꺼운 종이도 마찬가지예요. 반 접고 펼쳐서 한 번 더 접고 그다음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접은 다음에 그다음에 얘를 모서리만 맞춰가지고 접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모서리 넣어서 접어주시면 약간 이거 개구리 접기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접으면 네, 쉽게 열었다 펼쳤다. 그러니까는 이 색종이 같은 경우는 얇아서 아이들이 접기 좋고 그다음에 만들어 놨을 때도 굉장히 작아서 갖고 다니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나는 조금 튼튼하게 만들고 싶다 하신다면 이런 좀 두꺼운 그 종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접어서 얘도 마찬가지로 연결을 해주시면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렇게 해서 펼쳤을 때 쭉쭉쭉 연결된다. 그래서 이 종이 가지고 스트레치북을 만들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메이즈북은 처음 종이를 이렇게 잘랐잖아요. 그러면 얘를 내가 이 방향으로 열 것인지 이 방향으로 열 것인지 그거는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근데 대신 열었을 때 얘가 이렇게 열었을 때 뭐 시계 방향으로 돌던 반대로 돌던 방향이 이렇게 되게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얘가 열리는 방향을 확인하면서 하나하나 붙여가시면 돼요. 이것도 어렵지 않고 제가 그 영상을 이제 올려드릴 거니까 그거 보시고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치북 또는 레이즈북 중에 하나를 만드셔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그래머 교재로 해보는 그런 액티비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들과 색종이 가지고 꼭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이퓨처의 자료들 활용하셔가지고 출력 이렇게 하셔서 얘를 활용하시면 되는데 이거 가지고 그리고 또 제가 이런 자료들 또 올려드릴 거니까 이런 것들 좀 작게 난 좀 작게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직접 붙일 수 있게끔 해주겠다. 그럼 이런 자료 출력하셔가지고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북아트 어렵지 않죠? 북아트라는 말이 좀 무색하고 그냥 종이접기 네, 이런 책을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PPT로 돌아가서 자 이제는 두 번째 이제 명사, 형용사 다양한 활동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자 먼저 아이들과 이제 명사에 대해서 배울 때 일반 명사, 고유 명사 또 일반 명사에서 사람을 나타내는 거, 장소 이런 것들을 이제 개념을 설명을 다 이제 배우고 나서 좀 재미있게 수업을 할 때 요거를 활용을 해주시면 좋은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써 있죠. 고유명사, 일반 명사 이렇게 써 있고 이거를 이제 앞에다가 뭐 스핀 이렇게 돌릴 수 있게끔 클릭 같은 걸 하셔가지고 나온 걸 이제 만약에 common noun 하고서 people이 나왔다. 그러면 내가 여러 가지 명사를 카드를 출력을 해가지고 밑에다 깔아놓은 다음에 아이들이 나온 거를 카드를 직접 찾아가지고 이게 무엇인지 이렇게 확인을 하고 배워나갈 수 있게끔 하시면 아이들이 이거는 사람이구나, 이건 장소구나, 뭐 여러 가지를 사물이구나 이런 것들을 게임을 통해서 알 수 있어서 좋아요. 그래서 그것도 만들어 보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 명사 중에서도 약간 이제 복합명사 같은 게 있잖아요. 하나의 단어가 여기다가 뭔가 앞에를 붙여가지고 여러 가지 단어를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도 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자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명사 중에서도 복수형이 불규칙으로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두 개의 카드를 가지고 어떤 것이 매치가 되는지 카드를 뒤집으면서 게임을 하는 것들로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요. 또 형용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림을 하나 딱 붙여놓고서 여기에 이 명사를 꾸밀 수 있는 여러 가지 형용사들을 직접 붙여보고
붙인 걸 가지고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해주시면 재밌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림은 아무거나 괜찮아요. 아이 얼굴 사진을 올려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주변 풍경 같은 거, 귀여운 동물 이런 사진을 올려가지고 만드셔도 좋아요. 이것도 제가 좀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면 먼저 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에다가 이거 할핀이라고 하나요? 요거 이렇게 꽂아가지고 만드셔서 얘를 툭 치면 나온 거를 아이들이 말해보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은 common noun 중에서 places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은 내가 깔아놨던 여러 가지 플래시카드 중에서 장소 이거를 해주면 되겠죠. 뭐 school 이런 것들 이렇게 해주면 아이들이 이게 일반 명사에서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구나라는 것들을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핀 noun이란 게임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조별로 이렇게 조미를 출력을 해줘서 이거를 직접 A부터 Z까지 한번 채워보는 이런 게임을 하셔도 되고요. 나 A부터 Z까지 다 알파벳을 하기 어렵다. 그러면 그냥 번호만 써서 내가 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쭉 정리해 볼 수 있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 자료도 같이 있는 거니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두 가지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sun이라는 이렇게 붙여놓고 이거를 하나를 하나 이렇게 붙여가지고 만들 수 있게끔 직접 그냥 하얀 꽃잎을 옆에다 붙여줘가지고 아이들이 얘랑 같이 만들 수 있는 명사를 직접 써보는 활동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그냥 안에만 동그랗게 해놓고서 여기에다가 카드를 여러 가지를 이제 꽃잎을 출력을 해가지고 이거 잘라서 얘를 막 여러 가지 놓은 다음에 그 중에서 맞는 거를 하나하나 붙여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활용을 해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이들이 명사가 명사끼리 같이 합쳐져가지고 이런 단어가 만들어지는구나라는 것도 직접 이제 만들어 보면서 개념을 깨우칠 수 있게끔 되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 그림 있잖아요. 귀여운 그림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맞는 형용사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제가 뒤에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형용사를 미리 붙여놨어요. 그럼 아이들이 이걸 보고서 slow라는 단어는 어디에 어울릴까? 그래서 slow 이렇게 붙여주고 그리고 또 spotted 해서 뭔가 얼룩덜룩 뭔가 무늬가 있는 이런 것들도 이렇게 붙여주면 완성이 됐죠. 그래서 거북이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형용사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다라고 아이들이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명사를 꾸며주는 게 형용사구나. 형용사는 이렇게 써주면 된다. 이렇게 하시고 이걸로 끝나면 또 안 되겠죠. 문장을 직접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워크시트 같은 경우 이렇게 문장이 1, 2, 3, 4, 5, 6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게끔 해주는데 요거는 이런 예가 있다라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내가 그림만 바꿔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형용사만 아이들과 함께 직접 써보는 걸로 붙이는 게 조금 귀찮을 수 있으니까 직접 써보는 걸로 해가지고 활용을 하시고 문장을 이렇게 꼭 만들어서 글을 짧게라도 한번 써보는 그런 활동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알려드린 거 다 하시려면 좀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욕심이 나더라도 이거 할 수 있다 하는 거 한두 개만 먼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넘어갈게요. 이번엔 동사와 부사에 대한 것들은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얘는 그냥 그림 보면 처음 번째는 아시겠죠. 그래서 불규칙 동사를 과거랑 현재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가 찍어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요거는 재미있게 하시려면 끈끈이 이런 것도 다이소 같은 데 팔거든요. 던져가지고 맞춰서 단어를 가져오는 이런 게임을 하시면 난리가 납니다. 아이들 정말 좋아하고 약간 좀 어수선해질 수 있지만 아이들과 문법 재미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으실 때는 그 끈끈이 거미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거 해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책상에다가 단어를 이렇게 해놓고서 내가 잡아가지고 붙인 이런 활동으로 이제 해주시면
정말 재미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앞에 단어만 조금씩 바꿔주시면 되니까 출력을 하실 때 그림에서 이 단어를 지워가지고 예, 만드셔도 괜찮겠죠.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불규칙 동사에 그 짝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원형하고 그다음 바뀐 거 과거형 이 두 가지를 짝을 맞춰가지고 카드 게임으로 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배틀쉽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많이 소개해드렸던 게임인데 이거를 동사에 시제 가지고 만든 자료가 있어요. 이것도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for to be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장을 간단하게 딱 세 칸으로 나뉘어 있어서 주어, 동사, 그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뭐 형용사가 됐든 이런 것들을 문장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게끔 자료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라가지고 비동사 특히 배우실 때 이거 활용하시면 되게 활용도가 높아요. 그래서 빌딩 센텐스 요거는 하나 만드셔 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이들이 사실 문장을 만들고 잘 아는 것 같은데 이걸 막 섞어놓고서 다시 언센텐스, 그러니까 언스크램블 해보라고 하면은 어려워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임처럼 활용을 해주시면 이 위치가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할 수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부사 같은 경우도 이거는 이제 빈도부사를 약간 뭔가 충전이 되는 그림처럼 해가지고 아이들이 딱 기억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 빈도부사 배울 때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이걸 만들어 보긴 했는데 사실 그림만으로도 활용이 딱 되니까 이렇게 있거든요. 단어 이렇게 잘라가지고 얘를 직접 붙일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카드를 섞어서 아이들에게 한 두세 장 나눠준 다음에 요 안에 들어갈 단어 같은 경우는 가운데다가 책상에다 놓고 끈끈이 같은 거 탁 던져서 먼저 가져갈 수 있게끔 해가지고 붙여서 누가 더 단어를 정확하게 잘 완성을 했나 이런 거 게임으로 해주시면 재미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이 센텐스 이 칸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다가 1, 2, 3 맞는 거 넣어주는 게 무엇인지를 해가지고 he 됐으면 그 다음에 비동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둘 중에 뭐지? 라는 것들도 아이들이 is, he는 다음에 is가 들어가는구나 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뭐 형용사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죠. 여기에 맞는 형사, angry, he is angry 이렇게 해가지고 문장을 만들어보고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해보시면 아이들이 이렇게 순서가 되는구나. 비동사는 주어에 맞춰가지고 일치를 시켜줘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게임으로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료를 찾아보면은 이 자료 너무 귀엽다. 그림이 너무 예쁘다. 이거 꼭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출력하셔가지고 이런 것들 활용해 주시면 전치사 같은 경우도 그림을 보고서 문장도 만들어 보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다시. 네. 이번에는 이제 게임인데요. 요거는 제가 이번에 게임을 이제 준비하면서 좀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게 자료를 따로 만들지 않아도 하나 가지고 계속 읽어본다고 하죠. 계속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 그래머 젠가 게임이라는 건데요. 젠가가 있잖아요. 이렇게 색깔이 여러 가지로 표시되어 있는 젠가가 있으시면 좋고요. 만약에 나는 한 가지 그냥 나무 톤이다. 그러면 이 옆에 젠가 만약에 젠가가 네모나게 있으면 한쪽에다가 스티커를 색깔을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젠가를 이렇게 쌓아 놓은 다음에 문제를 이렇게 카드를 색깔별로 해가지고 만들어 주셔도 좋은데 사실 이것도 일이잖아요. 카드를 따로따로 만드시기 어려우시면 이제 우리 워크시트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에다가 예를 들어서 색깔을 번호마다 칠해놓는 거죠. 스티커. 아이들이 직접 색연필로 동그라미 치거나 색칠을 해놔도 되고 해서 색깔을 구분시켜 놓은 다음에 주사위가 있어요. 주사위를 숫자 주사위 하나, 그다음에 색깔이 있는 주사위 하나, 두 개를 같이 굴려서 만약에 숫자가 2가 나왔다 그러면은 두 개의 젠가를 빼는데 보라색이 나왔으면은 두 개의 보라색 젠가를 뺀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고 그 보라색의 문제 하나를 풀어서 정확하게 맞았으면 그걸로 끝이지만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 곱하기 2 해서 만약에 2개를 빼야 됐으면 4개를 빼는 걸로 해가지고 무너뜨리는 팀이 지는 걸로 해서 게임을 해주시면 아슬아슬하기 때문에 뭔가 젠가가 무너지고 있다. 잘 해야 돼. 재미있게 게임을 하시면서 이제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테스트 같은 경우는 그냥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꼭 이렇게 좀 재밌는 게임으로 해가지고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이렇게 아이들과 테스트 재미있게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아이들이 항상 문장을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문장 보호 쓰는 걸 굉장히 잘 까먹거든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펑츄에이션 게임을 하면은 이걸 가지고, 문장 여러 가지를 우리 배운 거, 여기 카드 자체의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그거 말고 우리가 배웠던 문장을 아이들이 직접 카드를 써가지고 막 섞은 다음에 문장 부호만 빼놓는 거죠. 그래서 그걸 딱 하나를 선택을 해서 거기에 맞는 거가 무엇인지 가지고 보드게임처럼 하나하나 나아가는 걸로 게임을 해주셔도 재미있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문장을 아이들이 색칠을 하면서 문장을 구성한 여러 가지 품사를 익혀보는 그런 게임인데요. 이제 색칠을 하고 단어를 한 번씩 맞춰가는 그런 게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출력해가지고 아이들과 처음에 품사를 배울 때 아이들이 좀 헷갈려 한다. 그럼 이거를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색칠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색칠하면서 얘가 명사구나, 얘가 동사구나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뭔가 주제를 선택하고 알파벳을 딱 지정을 해가지고 그거에 맞게 품사별로 단어를 찾아 쓰는 건데요. 사실 요거는 조금 이제 My Next Grammar 정도 배우는 친구들이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조금 어린 친구들은 단어를 찾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한번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하실 때 요거는 간단하니까 요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문장이 카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 문장의 부호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있는 것도 있지만 중간에 뭔가 컴마라든지 따옴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카드를 하나 뽑아가지고 그거에 맞는 것을 어딘지를 찾아가는 거죠. 이렇게 보드게임을 크게 이렇게 판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맞게 처음부터 하나하나 찾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드게임 판하고 이렇게 문장이 제공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출력하셔가지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직접 배운 거 아니면 아이들한테 자, 각각 종이를 주고서 너네가 문장을 한번 문장 구호만 빼고 써봐. 이렇게 직접 만들어 보게 하면 또 애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문제가 나왔을 때 저 내가 한 건데 하면서 좋아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좋고요. 이렇게 보드게임으로 하는 거가 좀 시간이 걸려서 조금 부족할 것 같다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또 문장 구호 없이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자르지 않았는데 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얘를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판에다가 스틱에다가 붙여가지고 문장 구호를 아이들이 이 문장에는 물음표가 들어가야 돼. 요거 이렇게 딱 맞춰주는 거죠. 잘 약간 초점 움직이면 초점이 잘 안 맞는데 이렇게 맞춰가지고 문장 구호가 어디 들어가야 되는지 하나하나 맞춰와서 이렇게 여기다가는 이렇게 물음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또는 마침표는 여기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거 있죠. 이렇게 해서 아이들과 재미있게 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스티커 이런 색깔 스티커에다가 물음표, 느낌표, 마침표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맞는 거를 찾아서 여기다가 직접 이렇게 붙여주는 걸로 활용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문장부, 아이들이 항상 시험 볼 때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다 잘 썼는데 문장부를 빼뜨려가지고 틀리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면 아이들이 뒤에 꼭 뭔가를 해야지 끝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 색깔을 칠해가지고 아이들이 직접 문장의 품사가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지금 이렇게 보기 좋게 먼저 표시해놨죠. 그래서 명사는 파란색,
동사는 핑크색 이렇게 해가지고 색깔을 구분을 해놓고 이거에 맞춰서 색깔을 칠해주면 아이들이 요 단어는 명사 이렇게 해가지고 다 체크하고 따로 한번 쭉 정리해서 써보는 것까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색깔은 얼마든지 바꾸셔도 돼요. 이렇게 색깔도 맞춰가지고 만들어서 아이들과 함께 다 색칠하고 나면 색깔이 뭐가 맞는지도 알 수 있고 또 여기 보면은 컬러도 한번 또 익혀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다 못 설명드리는 것들도 자료 다 올려드릴 거니까 그거 보시면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게임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grammar rewrite라고 해서 문법이 틀린 것들을 문장에 딱 써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이들이 직접 요거 틀렸다 이렇게 해서 써주면 되고요. 이런 거 되게 재미있어요. 아이들에게 배웠던 거 아니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선생님이 문장을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은 몇 개가 틀렸는지 한번 찾아볼까 해가지고 틀린 게 무엇인지 직접 찾아가지고 누가 정확하게 맞췄는지 이런 거 해주면 좋고요. 선생님이 일부러 문장을 좀 틀리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 틀렸어요 이렇게 해서 고칠 수 있게끔 해주면 좋아요. 선생님이 실수하는 거 애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선생님 틀렸어요. 말하면서 놀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재미있게 아이들이 이게 무엇이 틀렸구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삼아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옆에 거는 team adjective하고 team adverb라고 있는데 이 게임은 무엇이냐면 팀을 두 개를 나눠서 두 팀으로 카드를 여러 가지 섞어요. 그래서 동사 또는 명사를 카드를 섞은 다음에 카드가 나온 걸 딱 보여주면 자기 팀 이름을 딱 빨리 외쳐가지고 거기에 맞는 뭐 동사나 그러니까 동사를 꾸며줄 수 있는 부사 또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형용사 같은 것들을 빨리빨리 얘기하는 이런 게임으로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there is, there are 같은 경우는 이런 카드 게임을 가지고 하다가 이거는 이제 설명을 제가 지금 조금 시간이 많이 부족하니까 이 게임이 쭉 나와 있는 이런 것 사이트를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드 게임처럼 해서 우리 왜 카드 이렇게 쭉쭉 내다가 맞는 숫자가 나오면 제일 먼저 탁 가져간 사람이 이기는 그런 카드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가져간 사람이 숫자가 만약에 5였으면 그림에 5개가 뭐가 있다 그런 게 나왔을 때 딱 그걸 먼저 가져가서 거기에 나와 있는 그림으로 there are 뭐 five 뭐 rabbits 이렇게 해서 문장을 만들어 가지고 정확히 했으면 카드를 가져가서 몇 개가 있는지 써놓고 제일 많은 카드를 가진 친구 이기는 걸로 그 게임을 활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there is, there are 같은 경우 이렇게 활용을 할 때 이 게임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그래머 홉스커치 같은 경우는 아이들과 만약 교실이라면 뭐 매트 같은 데다 종이를 붙여가지고 아이들이 홉스커치 하는 걸 알려주신 다음에 원래 숫자였잖아요. 근데 숫자 말고 거기에 품사를 적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품사에 맞는 칸에 갔으면 그 품사의 단어를 하나를 말하는 걸로 해서 다 하고 마지막에 제일 위에는 센텐스를 만드는 칸이 있거든요. 거기 갔을 때는 아까 나왔던 단어 뭐 2개나 3개를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자. 뭐 엉망진창인 문장이 되어도 괜찮으니까 말도 안 되는 문장을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게임을 해주시면 또 재미있게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 문장을 만들 수 있구나라는 것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을 좀 약간, 문장을 구성을 하는 여러 가지 또 활동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이 carrier phrase 같은 경우는 이 자료가 이제 출력이 다 되어 있고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출력하셔가지고 직접 만드시면 되거든요.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딱 펼쳐보시면 밑에 각각의 탭이 있어요. 그래서 탭을 보시고 아이들과 함께 요거는 뭐 비동사, 요거는 뭐 조동사, 요거는 뭐 명사나 문장의 뭐 품사를 꾸며주는 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요걸 보고서 뒤에다가 they have a 하고서 들어갈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카드를 직접 붙여가지고 문장을 완성한다든지 직접 써본다든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배울 영역이 무엇인지 이번에 배울 내용에 맞는 것들을 써서 붙여주는 이런 것들로 활용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요거는 하나 그냥 수령만 하면 되니까 만들어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거는 각각의 지처럼 써 있는 것에 이제 명사는 뭐 동사는 뭐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빈칸이 있는 그 템플릿도 있으니까 그걸 출력하셔가지고 명사 집 뒤에 단어를 여러 가지 써놓고 동사 뒤에 또 여러 가지 써놓고 해가지고 붙여주신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아이들이 문장을 직접 만들어 보는 걸로 활용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센텐스 그랩백 같은 경우는 명사, 동사, 형용사 각각의 이제 가방같이 종이백을 하나하나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거기에서 명사 하나 뽑고 동사 하나 뽑고 형용사 하나 뽑아가지고 나온 거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걸로 게임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어순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가 있어서 또 재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silly sentence 이거는 이렇게 다에다가 종이를 꽂아가지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문장을 만들고서 그 문장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는 거죠. 요 지금 나온 거는 귀여운 강아지가 뭐 피자 위에 올라가 있다. 피자 위에 올라가면 얼마나 싫겠어요. 근데 이것도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또 재미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좋아해서 그림으로까지 표현을 해보는 그런 활동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게임들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Sentence Structure Dice 게임 같은 경우는 문장을 하나를 딱 뽑아놔요. 이거 여기 써 있는 걸로 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배웠던 문장 하나를 뽑은 다음에 주사위 번호마다 바꿔야 되는 것들이 나와요. 첫 번째는 주어를 바꾼다. 뭐 두 번째는 동사를 바꾼다. 뭐 세 번째는 동사의 시제를 바꾼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문장 하나를 가지고 아이들이 다양하게 문장을 만들고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간단하면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 출력할 수 있는 종이가 있으니까 그 종이만 출력하셔가지고 주사위 이것만 딱 해놓고서 문장은 아무거나 아이들이 원하는 거 하나를 선택을 해가지고 게임을 하시면 돼서 요거는 전체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종이만 출력하면 되니까 2명씩 아니면 4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게임을 해서 누가 제일 점수를 많이 받는지 활용을 해주시면 재밌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쿠티캐쳐라고 해서 문제를 직접 아이들이 만들어가지고 재미있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출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력을 하셔가지고 아이들과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써 있는데 이거를 내가 써 있는 것도 있지만 안 써 있는 그 빈 템플릿이 있으니까 문제 같은 경우는 직접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접어서 아시죠? 우리 어렸을 때 이런 거 많이 해봤잖아요. 동서남북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애들이 하는 걸 옛날에 봤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아시죠? 그래서 동서남북 해가지고 번호 나온 거 하나 골라가지고 여기 번호 5번 그러면 5번에 딱 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나오고 여기에 대한 답을 친구가 대답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게임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보고 친구랑 같이 2씩 4씩 해보면 재밌게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장 구조 예전에 이거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귀여운 센텐스 버디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문장 귀여운 친구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동사, 명사 이렇게 하고 밑에는 문장을 끝마칠 수 있는 문장 구호가 있고요. 위에 C는 capital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문장을 시작할 때는 항상 대문자로 쓴다라는 것도 시각적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얘를 이렇게 문장을 하나 써주는 거죠. 그래서 써준 다음에 옆으로 돌려볼게요. 그러면 이 문장에서 캐피탈로 시작됐는지 확인. 색깔 빨간색이니까 빨간색 칠하고 그다음에 동사는 초록색이니까 초록색으로 칠하고 그다음에 뭐 관사는 또 이거는 너무 복잡하니까 이제 명사, 동사, 뭐 캐피탈 그다음에 여기에 문장 구호까지만 해놨는데 조금 더 세분화되면 여러 가지를 또 붙여주면 되겠죠. 관사, 형용사 색깔 다 다르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직접 맞는 것끼리 색깔도 짝을 지어보고 해서 문장을 제대로 써보고 확실히 캐피탈 레터를 시작했는지와 펑츄에이션까지 했는지를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예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자료인데 다시 한번 출력할 수 있는 페이지를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요거는 하나씩 아이들과 만들어가지고 수업 때 다양하게 꼭 문법 수업 아니더라도 문장을 직접 만들어 보는 걸로도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시간을 여러 가지를 소개해드리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출력해가지고 붙일 수 있는 포스터라든지 추가적인 자료를 모아놓은 페이지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소개해드린 거 말고도 다양한 활동들이 있으니까 문법으로 재밌는 활동하고 싶다. 그럼 여기 사이트 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원래 이북도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요즘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제가 잠깐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이퓨처의 이 스마트 캠퍼스 아시죠?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 다양한 이렇게 페이지에서 이북, 수업용 이북이라고 나오잖아요. 수업용 이북 중에서 My First Grammar 이렇게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이제 자료를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한번 처음 화면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예전에는 이 교재에 그 이북은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북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북, 그러니까 월북도 이북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하실 때 얘를 확대하시거나 그리고 예전에는 예전 교재는 이런 다양한 그 활동들이 없었는데 이제 다시 다 이렇게 하나씩 다 업그레이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활동, 직접 게임하면서 다이스나 타이머 뭐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이런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이제 웨비나에서 뒤에 부분을 보시면 이북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설명해 드린 것이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또 월북을 보겠다 하실 때는 이렇게 눌러주시면 월북도 보시면서 수업도 하실 수 있고 답도 체크 바로바로 할 수가 있어서 편리하죠. 그래서 이북을 활용해서 수업을 하시면 수업이 조금 더 재미있고 아이들과 수업을 할 때 선생님이 책을 하나하나 보여주지 않아도 되니까 좋아요.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My First Grammar와 My Next Grammar 같은 경우는 쉽고 재미있게 수업을 할 수가 있고 또 수업을 하나하나 정리를 이제 문법의 구조를 배우고 그다음에 문제를 풀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정리할 수 있게끔 수업이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액티비티 또 다양한 문제들, 재미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이게 진짜 문법 문제일까 싶을 정도로 뭐 아이들이 숨은 그림 찾기 하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명사 몇 개인지 찾아보는 이런 게임도 있고 숨은 그림 찾기도 있고 막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활용해가지고 수업을 하면 재미있게 수업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누적 반복으로 아이들의 실력을 확실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토대를 쌓아갈 수 있는 교재라는 것, 그리고 다양한 부가자료와 온라인 학습을 제공한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합해져서 아이들이 문법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법 교재를 고민을 하신다면 My First Grammar, My Next Grammar 아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 퓨처 카페에서는 항상 이렇게 다양한 세미나도 진행을 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도 올라가 있고 서로 소통을 할 수 있으니까 카페에서 언제든지 만나고 활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 퓨처 많이 활용해 주시고 이 퓨처 홈페이지도 카페도 아주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처음에 설명드렸던 후기 이벤트 잊지 않으셨죠? 3단계. 지금 아직 캡처 안 하신 분들은 빨리 캡처하셔가지고,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후기 언제까지 작성해 주세요라는 글이 올라갈 거예요. 그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후기 남겨주시면 되고요. 후기는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물론 제가 제일 정성스럽게, 그리고 제일 제가 해드렸던 거 많이 활용하신 분을 한번 뽑아서, 선물을 좀 거하게 쏠 거긴 하지만 제가 아니라 이수저에서 선물을 드릴 거긴 하지만 나는 후기 부담스러운데 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제가 해드렸던 자료 그냥 간단하게 이런 점이 좋았다. 이 교재 이런 것들 활용하면 좋겠다. 이 액티비티 제가 이렇게 한번 활용해 봤어요. 이런 것들 중에서 되시는 것들 내용을 적어주시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우리가 지금 봤던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이 교재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받으시고 꼭 활용을 해주시는 걸로. 그래서 세미나 참석을 하셨다면 이 교재와
우리가 같이 나눴던 다양한 자료 중에서 하나라도 꼭 활용을 해보는 걸로 해서 내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재미있는 문법 수업 꼭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이퓨처 참석해 주시고 웨비나 참석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퓨처 카페에서도 저와 함께 만나고 항상 수업을 할 때 고민되는 것들 함께 나누면서 더 재미있는 수업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수업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짝 오버가 됐는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설명드렸고 그냥 넘어갔던 것들 중에서 자료들 같은 경우는 링크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카페에 제가 일주일 안에 올려드릴 거니까 그거 보시고 활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못하더라도 이 자료는 항상 카페에 올라와 있으니까 기존 자료들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서 수업 때 이런 거 활용하면 좋겠다. 꼭 활용하시고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웨비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카페에서 만나요.